그러면 이제 정말 헤어지고 나서 정말 이 사람 붙잡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고객님?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너무 제외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요. 힘을 빼야 돼. 그렇죠.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물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은 제일 더 연애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별 후에 재회를 원할 경우에 하면 안 되는 정말 최악의 행동 탑3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해선 안 될 행동 절대 하지 마. 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하는 거. 네. 어떻게 헤어졌는데 힘든데 어떻게 안 힘들어? 말이 돼요 그게? 그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아예 당연히 헤어지면 정말 내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을 한 그렇지. 거니까 완전 마음은- 제일 친한 존재 이러면 어떻게 안 힘들어? 돼요 그게? 아니, 힘들어하지 말래 제가 헤어졌는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마음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든 마음을 상대방한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나 힘들어, 막 너 없어서 너무 죽을 것 같고, 뭐 밥도 못 먹고 있고, 막 그 옛날 싸이월 때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뭐 유유 막. 아, 막 그 담배 헤어져서 그쵸. 헤어져서 올린 거였어. 그런 거. 아, 나 그냥 올린 줄 알았는데 헤어져서 올린 거. 아, 좀 순간 웃기니까 사투리가 좀 심하네. 죄송합니다. 네. 막 눈물 셀카 같은 거 올린다던가 카톡 프사 막 세상 우울한 거나 아니면 나 외롭다, 슬프다, 힘들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상대방한테 티를 내면 내 매력을 깎아먹는 행동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반대로 일부러 막 행복한 척 자기 SNS에 막 기분 좋은 척 오히려 그게 낫다는 뜻인가? 상대방이랑 나랑 어떻게 이별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눈치를 보고 해야지. 그쵸.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기는 해요. 아, 그러면 여사친이랑 카톡 프사로 이렇게 같이 막 괜찮아요? 그럼 해도 돼? 그거? 아니 그거는 이제 최악. 질투시 유발. 최악. 절대 안 되고요. 아. 왜냐면 만약 그런 막 이성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노는 사진을 보고 질투가 나서 돌아왔다. 그런 심리의 사람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일까요, 과연? 질투심 때문에 오기 때문에 다시 만나려고 돌아온 사람 자체가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네. 질투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는 너 그게 진심이야? 너 나 좋아해서 돌아온 거야? 질투나 돌아온 거야? 질투나서 돌아온 건 돌아오지 마. 안 받아줘. 이런 거지? 그러면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죠. 당장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 없는 사이에 누구 만나는 거 아닌가? 뭔지 알잖아. 내가 뭐 무슨 말인지 알지. 조급한 마음 당연히 느끼는데 왜 당연한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설명해 주세요. 아까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조급한 마음이 들고 있다라는 상태를 상대방한테 티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티 내지 말라. 자기는 조급하지만 군자처럼 도인처럼 내려놓는 걸 티를 내는 게 좋겠네.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해라 이거네. 혼자 아파야 되네. 보통 이제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셔서 잘 지내는 것처럼 뭐 매력 유지를 하면서 지내다가 내 상대방도 다시 후폭풍이 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조급한 마음이 계속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서 빨리 다시 사귀고 싶고 이러니까 상대방은 요만큼 온 건데 내가 갑자기 너무 들이대가지고 관계를 또 그르치고 재회를 망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프님은 조급해서 일을 그르친 적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왜 없냐면 너무 조급하고 너무 미칠 것 같고 너무 답답하지만 이거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해야 되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이 조급한 마음이 상대방한테 피해가 될까, 이게 너무 걱정스럽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보다 착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고 혼자 아파하고 많은 스타일이라서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정말 너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아니 사랑꾼이야. 그때는 그랬었지. 다 옛날 20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재회도 유혹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싱글일 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사귀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막 어필을 하고 꼬시고 사귀는 것까지만 유혹이 아니라 이별을 한 이후에 다시 만나는 그 과정도 유혹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 이별이란 단어에서 섹시미가 느껴질지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실은 재회가 더 어려운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 만났을 땐 서로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 외모만 보고 어느 정도 호감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알아가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드는데 이미 이별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볼장 다 보고 싸움도 많이 싸우고 질리기도 하고 실망한 상태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상대방을 내가 다시 꼬셔야 되는 과정이 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대를 꼬셔야 되는데 내가 막 힘들어하고 있고 질질 짜고 있고 막 조급해가지고 나 한 번만 만나줘 왜 안 만나줘 그러다가 막 화도 내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되면 이게 유혹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찐따. 맞죠? 찐따 맞죠? 이게 찐따인가? 질질 짜고 그러지 마세요. 매달리고 좀 귀찮은 행동 하지 마시고 연애 전문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저희는 다 내담자님들이라고 표현을 내담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담자님들 좀만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연애를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다시 재회가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 내가 얘를 다시 만나도 뭐 이득도 없고 재미도 없고 또 싸우기만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당연히 재회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잘 못 잡겠거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완전 케어하고 완전 극복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야 재회를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개념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재회하고 싶은 마음에 휩싸여 있고 막 힘들고 슬프고 이런 감정에 취해 있으면 막상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나 이런 게 사리분간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드리면 재회가 많이 되시죠. 내가 바뀌어야 돼. 상대방 탓하지 마요.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다시 만날 수 있대요. 그러니 헤어진 것에 대해서 상대방 탓하지 말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보세요. 말 잘했나? 잘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뭔가요? 세 번째는